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야 된다면 아무런 액션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책으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일도 지금 4개의 직장을 다니셨어요. 각각 다른 분야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뭔가 이게 되게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 연관이 돼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역량에서 뭐 어떤 걸 붙였을 때 좀 더 경쟁력이 있을까?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 프로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매번 생각하면서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좀 적극적인 많은 이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한 30대까지는 좀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시장 가치를 올리기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서 30대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이제 다양한 경력이 있잖아요. 네. 그걸 통틀어서 회사를 4번 정도 이제 갈아타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는요. 아무런 액션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이직에 대한 강의만 할 때도 보시면 내가 지금 여기서 쌓아 올린 게 있고 과연 나가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합격하면 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알고 보면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딘가에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의 선택은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시작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뭐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다음에 걱정하셔라. 맞아요. 네, 고민만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경력의 전환점을 계속 맞이해 오셨잖아요. 네. 그걸 할 때 필요한 어떤 자세, 이직러의 자세. 맞아요. 프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직러죠. 네. 프로 이직러의 자세를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야 된다면 네. 저는 무조건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어떤 거냐면 모든 레벨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회사 내부에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차장이면 차장 이 안에서 나는 어떠한 입지를 갖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기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안에서 레벨을 올라가서 임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또 장점이 있는지 나는 그걸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되게 제3자를 바라보듯이 객관화가 일단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의 관점으로도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는 건 외부에서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시장 가치를 어떻게 쳐주는지 과연 다른 데서 데리고 가고 싶은 프로필인지 아닌지 그런 객관화가 가끔은 굉장히 냉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돼야 저는 이직을 하고 싶은데 외부에서는 나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뭐를 준비해서 매력적으로 보여야 될까라는 넥스트 스텝이 나오는데 그 객관화가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준비에 대한 방향을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기 객관화.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만약에 줄리다. 그러면 줄리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얘가 하고 있는 일과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강점, 약점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지를 계속 객관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객관적이기 되게 힘들어요. 나 자신도 내가 잘 평가하기 힘들고. 그럼요. 관대해지죠. 네, 너무 관대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내렸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기분 나빠요. 잘 듣다가 네가 뭔데 또 이런 맞아요, 생각 들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기 객관화가 정말 필요하네요. 그러면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프로 이직러로서. 제가 들어와서 봤을 때 예전 세대들은 이직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 10년 이렇게 이상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요즘 제가 뭐 스타트업도 다니고 옮기면서 보는 요즘에 이제 취업하는 세대들은 너무 이직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아니면 나가지 뭐. 그래서 그게 물론 자신은 고민을 하고 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가끔 굉장히 책임감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직을 하는 것도 저는 자주 옮기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취업 준비생일 때 이게
그 취업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이직을 할 때도 급하게 찾아야 되고 공백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부모님 걱정 안 그쵸, 하게 해야 될 것 그쵸. 같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게 되게 길게 가는 싸움이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커리어 패스라는 단어가 이제 정말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지금 나에게 뭐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는 그런 곳에 가기보다 내가 이걸 했을 때 뭘 얻을 수 있고 이거를 하면은 다음에 어디로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평생 직장이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과 빠르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사이에서 아 얘는 연봉이 조금 더 넓은데 얘는 집에서 조금 더 가깝고 이런 식으로 비교만 하는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그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직업을 좀 금방금방 그만두고 이직하고 하는 게 이제 약간 문화처럼 자리 잡았는데 프랑스도 그런가요? 프랑스는 제가 있었던 한 20년 전에서부터도 한 3년 주기로 이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도 한 곳에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없었고 지금도 그 이후의 커리어를 보면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나 이제 한 30대 중후반부터 조금 제대로 내가 전문성이 있는 일을 뭘 하면 될까 해서 좀 세틀다운한 친구들이 꽤 있고요. 아직도 그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이직이 네거티브 하지는 않은 문화인 것 같아요. 되게 보편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잘해하는 거네요. 음. 이제 자기 개발도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추천하시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은 있을 수 있지만 커리어 개발이든 그냥 자기 개발이든 저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걸 추천해요. 한국이 생각보다 사람들에 대한 바운더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 동료들과 맨날 회식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는 주제가 항상 같아요. 대화에. 그러다가 한번 제가 뭐 해외에서 온 친구들과 얘기하면 그 한 몇 시간 동안의 대화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정치, 사회, 뭐 여행, 뭐 언어, 뭐 가족. 그런데 한국 분들과는 항상 끝에 일은 일, 아니면 회사, 아니면 애기들, 육아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책으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 다양한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을 들으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필요한 게 사회성일 맞아요. 수도 있고 아무리 내향적이라도 저는 좀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을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모임에 대한 좀 안 좋은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분이 소개시켜주는 또 좋은 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나중엔 우리가 어떻게 알았지는 모르지만 친구의 친구, 이런 관계가 저는 많은데 그런 만남을 하고 나면 제 시야가 약간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다양한 자기계발의 기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시야를 넓히는 게 되게 첫 단계지 않을까?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그 김예진님 모셔봤고요. 이분은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시다가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스타트업으로 가셨다가 지금은 안식년을 가지면서 프리랜서로 그 벤처 파트너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는 20년 전부터 그랬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최근에 그러기 시작했지만 평생 직장이 없어요. 자기 객관화를 잘 하시면서 몸값을 올리려면 내가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회사가 찾는 어떤 인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핵심 가치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계속 디벨롭해보는 그런 사회 초년생 혹은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직업을 다 두루두루 해보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현재는 프리랜서, 무직은 아니잖아요. 네. 현재는 프리랜서인 김예진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알고저스 다음에는 또 다른 소식을 안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청 잘 해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